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오늘부터는 수시 어디에 써야 해요? 라는 내용으로 짤막짤막하게 너대편의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학원에 최근에 수리 논술이나 혹은 수시에 대해서 상담을 하러 오는 외부생들이 많은데 그 중에는 재수생도 있고 고3 현역도 있고 또 일부는 상수생도 있어요. 특히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고3 때 어떻게 지원을 했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수시는 그냥 나는 어차피 재수할 마음도 있으니까 상향으로 써볼래요. 이렇게 해서 수시를 상향으로 지원해버리고 또 실패하고 재수의 길로 간 그런 학생들도 많아서 특히 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 고3 학생들이라면 제 말씀 듣고 한 명이라도 현명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용을 전하고요. 제 얘기는 제가 십수년 동안 경험한 얘기들이니까 거의 확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거야. 우리 아이는 달라요. 이렇게 좀 예외의식을 가지고 이 글을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시는 세간에 퍼져 있는 소문은 무조건 상향으로 써야 한다더라. 이 수시는 상향으로 써야 된다는 이 말은 일정 부분은 맞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시를 상향으로 쓰기 위해서는 상향, 적정, 안정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 상향, 적정, 안정의 기본적인 기준은 여러분의 정시 성적이에요. 현재는 모의고사 성적이죠. 여러분이 모의고사로 실제로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를 가늠해서 그것보다 높은 걸 상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기준으로는 6월 평가원 성적을 가지고 있고 또 다음 달 초에 9월 평가원 성적이 나오잖아요. 시험 직후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채점을 하면 나오니까 그 시험 성적으로 각 대학들이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혹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대부분 작년에 정시 입시 결과를 공개해 놨거든요. 그런데 대학이 발표한 자료는 대학 환산 점수라고 해서 우리 대학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과목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점수 계산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 백분위 평균이라는 이 두 가지 자료를 보통 발표하는데 매년 대학 환산 점수는 시험의 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보통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니까 그렇고요. 백분위 평균이 일단은 여러분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개괄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백분위의 성적과 그 대학이 발표한 입시 결과를 비교해보고 내가 이 대학을 갈 수 있나 없나를 그냥 딱 9월 평가원 성적으로만 환산해서 가늠해 보는 거예요. 이거보다 상향으로 지원하는 걸 상향이라고 하고 여러분은 거기에다가 내가 수능 때까지 조금 더 잘 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웃긴 건 저희 학원에 상담 오는 모든 학생들이나 부모님은 9월 성적 이후에 수능까지 성적을 올릴 거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9월 평가원에도 참여하지 않은 현재 스카이에 재학하고 있는 예비 재수생들, 예비 반수생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9월 평가원보다 수능에서는 거의 5만 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수능 강좌들이 등장을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9월 평가원에서 거둔 성적만큼만 수능에서 나와도 반은 성공했다고 보는 게 적정한 시각입니다. 특히 고3들은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9월 평가원 성적을 냉정하게 보고 그걸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를 따져서 약간 상향하는, 약간 상향이라는 건 예를 들면 9평에서 건대 정도 갈 수 있는 학생이 예를 들면 중앙대 정도 지원하면 적당하게 상향을 하는 거고 9월 모의평가로 가천대 정도 갈 수 있는 학생이 예를 들면 성균관대 정도 지원하는 걸 초우주 상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향을 하더라도 무조건 상향을 하지 말고 여러분의 정시 가능한 점수에서 조금 상향하는 게 서너 장 그리고 여러분의 점수 정도 하나 수능 시험을 기대보다 못 볼 가능성에 대비해서 약하게 하나 이렇게 수시를 조합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적절한 지원 수준 9월 평가원 성적 기준으로 지금부터 조금씩 생각을 좁혀 놓다가 9월 성적을 가지고 수시 지원을 딱 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6장 중에 안정권을 한 장 쓰시면 되는데요. 정시보다 한 칸 정도 낮은 대학에 지원을 하는데 수능을 생각만큼 못 볼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고 이런 데는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이 있다면 수능 후에 면접을 보거나
논술도 수능 후에 시험을 보는 전형을 선택해 놓으면 여러분이 수능 시험을 잘 보면 그 대학의 남은 전형 절차를 포기함으로써 그 카드를 버리게 되는 약간의 보험적인 효과가 있는 거고, 적정권 3, 4장은 구평 점수보다 한두 칸 정도 위의 대학,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열 있잖아요. 그 서열상에 한두 칸 정도 위의 대학을 쓰는 게 가장 합격 확률이 높으면서 합격했을 때도 굉장히 기쁜 이런 게 서너 장 쓰시면 되겠고, 위험권의 한두 장은 정시보다 한 5칸 정도 상향하는 거. 예를 들면 정시에 건국대 정도를 가는 학생이 성균관대나 서강대 정도를 지원해서 이런 경우가 위험권이고, 요 정도의 한 장을 쓰는 것까지는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완전 누가 봐도 안 되는 그런 데다가 그냥 꿈과 희망을 담아서 쓰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전형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미 여러분은 고3이나 또 고등학교를 마친 재수생 이상은 어떤 전형을 쓸지는 거의 정해졌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을 하는데 성적대가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이나 3등급 중반의 학생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고민할 텐데, 여러분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올 2등급 정도 나와서 인서울의 중위권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내신이 3점대가 넘어가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버려야겠죠.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이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3점대나 3.5 정도 되는 학생부 교과 성적은 버리지 말고, 인서울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이 3점 정도로 갈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서울 밖으로 나가면 수도권에는 3점대로 갈 수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의 눈에는 당연히 안 차는 대학이겠지만 그 중에 한두 장 정도를 써서 안정권을 잡아두는 게 좋다는 거고요. 제가 재작년과 작년에 인서울의 입시 결과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적어놨고, 인서울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이 대학 어디 가라는 사이트에서 3점대가 넘어가는 대학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정시 수능 모의고사 성적보다 좋은 대학은 꼭 선택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합격 가능성을 알기가 어려운 전형이에요. 오히려 논술 전형보다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디까지 지원해야 될지, 어디까지가 합격권인지를 알 수 없는데 최소한 여러분의 정시 성적보다 상위의 대학을 쓰면 되잖아요. 최근에는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폐지됐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신이 작년보다는 올해 합격자의 내신이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학생부 종합전형만큼은 주변에 담임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 등의 전문가랑 약간의 상의를 해서 합격 가능성을 엄밀히 따져서 지원하는 게 좋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초상향 지원을 많이 하는 전형인 것 같고요. 수리논술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리논술도 여러분이 그냥 상향으로 막 지원을 하는데 원점수의 지원은 여러분의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92점 이상 정도 되면 의치 한약수를 지원할 수 있고, 88점 내외가 되면 연세대, 한양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이 표를 보시고 여러분의 6월 모의고사의 원점수에 따라서 이 정도의 대학에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따지면서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65점 정도 맞는 학생이면 약수령 대학에 지원하는 게 맞는데 그냥 경희대, 시립대 한 장은 꼭 써보고 싶어 이렇게 지원하는 게 초우주 상향이고요. 수시의 모든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우연성이 없어요. 여러분이 100장의 카드를 지원했다고 거기서 제비뽑기처럼 갑자기 한 장이 당첨되는 그런 행운은 없으니까 수시를 쓸 때 혹시 모르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느슨하게 로또 같은 마음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 전형에서는 가장 안정성이고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니까 내신이 3점대 정도 되고 수도권의 대학이 여러분의 모의고사 점수보다 높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안정권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적정권을, 그 다음 수리 논술에서 적정이나 상향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과가 강하다면 1점대나 2점대 초반이라면 논술 쓰지 마시고 학종 쓰지 마시고 교과로 몰아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오늘은 수시 얘기 여기까지만 할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